주의! 시네타운 3부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께서는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베테랑 2입니다. 네.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원래 지난주에 개봉을 했죠. 네. 그래서 추석 시즌에 싹쓸이를 하고 네. 지금 400만 넘겼습니다. 오, 벌써요? 400만. 네, 400만 손익 넘겼어요. 분기점 넘은 거네요. 네, 그쵸, 이미 넘은 넘겼어요. 거죠. 네, 네, 네. 이미 넘겨서 베테랑 1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10년 됐죠. 10년 됐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10년 만에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네. 2편이 나왔습니다. 네. 자, 간략한 소개로 넘어가죠. 류승환 감독님. 네. 이승환 우리나라 대표 감독님 중에 한 분이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오랫동안 이 액션 그리고 느와르를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액션 부분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탑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탑이라고 네, 봐야죠. 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번 영화에서도 와, 좋더라고. 액션. 네. 그리고 배우를 보면은 1편에 나왔던 1편에 나왔던 이 황정민 배우를 네. 위시한 네. 이 서도철 이 팀원들이 네. 그대로 나와요. 장윤주 배우 나오고 오달수 배우 나오시고요. 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오달수 배우. 그 저기 미투 때문에 미투. 맞아요. 이제 나락을 가셨다가 네. 무혐의 됐죠? 네, 무혐의로 그 무혐의로 전에도 이제 네. 영화를 몇 편 무혐의 나오고 나서 네.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 크게 흥행한 작품이 없어가지고 없었고 홍보에서도 빠지시고 네, 맞아요. 이런 캐스트들이 많아서 좀 네. 약간 억울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네네. 뭐 근데 무혐의로 표명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황정민 네. 그리고 오달수 장윤주 그리고 네. 오대환 배우 네. 그리고 김시후 배우. 김시호? 네, 김시후는 네. 이 배우 생활을 이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때문에 베테랑에는 나온 출연을 거야? 네, 베테랑 2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사실 그 외모도 되게 예쁘장하게 잘생기셨는데 네. 딱히 이렇게 좀 오랫동안 큰 이렇다 할 경험이 뭔가 없으니까. 흔적을 음. 남기신 거는 없었어서 네네. 이렇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혜인 배우. 네, 그리고 정혜인 배우 잘생겼더라. 정말 잘생겼더라. 네. 그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안보현 배우가 여기 뭐 우정 출연으로 되어 있네요. 뭐 배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이분도 연기 굉장히 잘하시죠. 네. 아니 이번 작품에서는 뭐 보여줄 만한 네, 그건 없었어요. 네. 사실 거의 대사도 거의 없지 않았나?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네. 액션만 이렇게 좀 잘 액션만 네. 맞춰주고 그분 나오잖아, 그분. 그 노안. 현봉식. 현봉식 현봉식이 봉식 나오죠. 떡칠이네요. 이 떡칠. 배영명이 떡칠 맞아요. 그분이 1편에도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나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길래. 그게 이제 원에서 음. 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서장이 주부 도박단이나 빨리 처리해 한 한 게 이제 2에서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근데 10년 동안 이거를 와, 지금 수사한 거야? 그러면 뭐 영화적인 상황으로는 지금 1편이 끝나고 아니요, 똑같은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 똑같아? 똑같이 9년이 흐른 거예요. 주부 도박단은 그럼 9년 동안 수사를 한 거야. 네. 그러고 있었던 거야? 계속 죽 썼네 그러면. 뭐 다른 사건들 했겠죠. 네. 떡칠이 뭐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1편에 원래는 네. 저기 천호진 배우님이 네. 나오셨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권혜호 배우님이 그랬구나. 네, 나오세요. 아니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1편에 그러니까. 1편에서 봤던 사람인 줄 알았어. 1편에 나왔었지. 그러고 있었네. 천호진 배우님. 원래 천호진 배우님이 나오셨죠. 약간 인상이 비슷하지 않아요? 뭐 완벽하게 비슷하지 않지만 뭔가 느낌이. 네. 근데 두 분 다 미남이셔서.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배우분들은 그렇게 나오시고 뭐 단역으로 네. 저기 피식대학의 김민수 씨랑 그리고 유튜버. 네, 네, 유튜버. 유튜버로 네. 나오죠. 네. 그리고 뭐 저기 뭐냐 여기 저 중요한 역할인데 그 뭐지 정의부장? 네. 네, 그 신승한 배우가 네 맞아요. 네, 정치부장? 정의부장? 아무튼 정의부장. 정의부장 TV라는 네, 그 사람 유튜버 유튜버로. 레카 유튜버죠. 네. 네. 그 배우는 1편에도 나왔었죠. 1편에 1편에 배우 나왔어요. 그 기자로 기자로 나왔어요. 나왔던 기자. 배우죠. 네네. 맞아.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정만식. 씨. 네. 와. 만식이. 만식이 형님 또 강렬하죠. 늘 이제 강렬한 음. 인상으로 나오시니까. 그리고 진경 배우가 또 이렇게 와이프로 네. 서도철의 와이프 역할로 그대로 나오시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인물들이었던 네. 분은 거의 그대로 나오세요. 손호진 배우님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뭐 네. 외운의 17번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음악을 뭐 장기하 씨가 했다고. 네 맞아요. 네. 그 전작에 이어서. 원래 하셨던 네네. 그 저기 밀수에서도 장기하 씨가 음악을 했었죠. 네네 그리고 네. 그 원래 원에서 음. 맡으셨던 음. 그 음악 감독님께서 네. 그 사이에 이제 별세를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처음에 그 마지막인가? 마지막에 땡스투로 나오는데 네. 그 베테랑 이 고유 음악이 네.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따다다다다. 그 신나는 음악을 아. 그분이 만드셨는데 아. 그 와중 작업 도중에 그러셨구나. 만든 와중에 별세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방준석 네 작곡가님. 음? 네네. 방준석 씨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2022년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장기하님이 네. 이렇게 또 잡혔네요. 밀수하고 나서 그대로. 네. 밀수하고 안 한다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노예로 잡혀가지고 계속 네. 음악 노예로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악노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줄거리 볼까요? 네 줄거리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원에서 이제 그 조태호를 네. 사건을 해결하고 약간 광수대 스타가 되셨겠죠. 그렇죠. 서도철의 팀은 오늘도 평안하게 네. 주부도박단을 네. 일망타진하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팀이 이제 새로 맡은 사건이 뭐냐? 그 어떤 교수가 죽었어요. 교수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 이 교수가 어떤 전적이 있냐면 자신의 제자를 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고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이 네. 났는데 그 이제 제자한테 불리하게 네. 그렇게 음해를 퍼뜨려 가지고 그 제자가 결국 이제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사건이 있었어요. 네. 미대 네네. 교수가 이런 사건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이 교수가 그 자기 아까 얘기했던 제자가 죽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태로 네. 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한 네. 자살을 당한 네. 그런 상태로 발견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서도철은 이게 그 일전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네. 그 죄의 어떤 무거움에 비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너무 가볍게 네. 내려졌던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달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들과 같은 상태로 형태로 네. 죽임을 당한 그 방식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에서 뭔가 그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저런 놈은 죽어도 돼라는 그 여론이 있었는데 그 여론에 좀 응답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비질란테 형태의 그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경단. 네, 자경단으로. 네. 그래서 이름까지 붙여줬습니다. 네. 해치라는 네. 네, 우리나라 그 과거에 있던
고유의 신화에 상상의 네. 네, 동물이죠. 신화에 약간 나오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한. 네. 네. 그 서울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네. 경복궁 경복궁 앞에도 앞에도 해치가 네. 있었어요. 지금도 해치랑 있나? 해태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죠? 어원은 아마 똑같을 음. 거예요. 근데 이제 파생이 아마 네네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해치. 네, 해치라는 이제 해치로 부르겠습니다. 네. 해치라는 이 비질란테 형의 네. 범죄로 추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위에 이제 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청장이 계속 막죠. 네. 네. 이게 그 우리가 계속 음. 연쇄살인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쇄살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찰력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네네.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거를 막으려고 네. 합니다. 어떠한 지금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연쇄살인이라는 물증은 없는 거니까. 네, 그냥 추정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추정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러던 차에 네. 그 원에서 이제 정만식 배우가 맡았던 이 전서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가 그 원과 투 사이에 또 아, 원에도 나오나요? 원이 나와요. 그래요? 네. 기억이 안 나. 원에서 그 화물차 하는 사장이었는데 그 정우인 때린 맞아요. 그 사람 정문식이구나. 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전서구란 인물이 네. 그 사이에 그 시비가 걸려서 네. 폭행 끝에 어떤 임산부를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임산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형 네. 정도밖에 안 받고 네. 풀려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막 쟤도 죽여라, 해치한테 막 죽여달라라는 식의 그 여론을 계속 형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신변 보호 요청을 전서우가 하게 되고 네. 그 신변 보호를 하는 팀으로 네. 서도철 팀이 네. 그렇게 차출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제 이들을 그러니까 전서구를 그 집으로 이송하던 중에 네. 막 시위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막 유튜버들 막 몰려 있고, 네. 막 형님들 제가 막 저 새끼 죽이고 저 깜빵 갑니다 막 이런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으르렁대고 있어. 자본 얼마 줄 건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본 얼마 후원해 줄 거야, 얼마 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풍선 쏴주면 내가 저 새끼 칼빵 한 방 넣는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네. 으르렁대는 거죠.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전서구를 이렇게 이동하던 중간에 그렇게 덤비는 유튜버가 있었고 그 유튜버를 제압하는 정혜인이 나타납니다. 정혜인의 이름은 이제 박선우라는 인물이고 네. 순경이에요. 거기서 이제 팀 뭐라 그러지? 그 인력 보충으로 이렇게 와 있던 순경이었던 거죠. 그 인물을 이제 굉장히 유심히 봐요, 서도철이. 마음에 드는 거죠. 전투력도 되고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박선우라는 인물을 네. 자신의 팀의 막내로 네. 이렇게 드려. 들여오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그 해치가 계속 그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 해치를 이용해서 계속 방송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네. 정의부장 TV라는 맞아요. 1편에서 채널을 기자로 나왔던. 네, 그래서 뇌물 받고 잘린 사람인데 네. 유튜버로 이런 레카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계속 해치팔이를 해요. 네. 해치팔이 해서 막 제가 뭐 해치의 뭐 행적들을 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해치랑 해치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만나기로 했다. 막 이런 방송을 하는 거 보고 네. 저 해치를 잡아야겠다라는 네. 그 이제 팀 내에서 작전을 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남산타워인데 남산타워 사람 졸라 많잖아. 네. 겨울 되면 또 막 그 커플도 와가지고 뭐 자물쇠 자물쇠. 잔다고 다들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자물쇠가 많아 남산에? 사람 졸라 많아. 아 그래요? 네. 개 많아요. 나는 그 너무 생경한 거야 그 광경이. 네. 남산을 안 가봐가지고. 근데 그거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와 그렇게 갈 많아? 데가 있나? 아직도?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있긴 있어요. 진짜. 그거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물쇠 무거워가지고 자물쇠 난간 다 무거워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게 이렇게 일부러 영화적인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네. 네, 원래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남산타워 있는 데서 그 방송을 하는 네. 정의부장 방송을 하는 그 네. 옆에 이제 잠복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서도철 팀이 잠복을 하고 있는데 해치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팀원들이 이 해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선우가 정혜인이 맡은 박선우가 네. 워낙 이 피지컬이 좋아. 그래서 그 해치라는 애가 막 파쿠르로 막 도망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막 다 쫓아갑니다. 네. 네, 그래서 우당탕탕 하면서 잡아요. 잡았는데 이때 이제 그 잡는 와중에 그 해치가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잡아놨는데 앞만 봐도 얘가 해치는 아니야. 그냥 정의부장 이 새끼가 어그로 끌려고 그냥 주자. 섭외한 네. 예, 섭외한 가짜죠. 짭이죠. 짭인데 그렇게 잘 뛰어다니고. 애초에 그렇게 섭외를 한 네, 거예요. 애초에 아. 그렇게 잘 하는 애를 액션 스쿨에서. 네. 섭외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전서구 아까 그 인물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렇게 네. 해치를 잡는 와중에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데서 죽인 다음에 네. 그 자기 그 전서구가 쳤던 이 임산부랑 동일한 방식으로 그냥 네. 모양만 맞춰 놓은 거야. 딴 데서 죽이고. 그래서 아 얘가 해치가 아니니까 또 다른 데서 죽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해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해치를 찾는 투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던 나중에 이 폭주족들이 또 그 차에 받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폭주족들을 친 인물로 민강훈이라는 네. 과거 저기 장교였는데 아니, 육군 저기 병사였나? 장교예요. 장교 맞죠? 네. 네. 장교였는데 본인의 여자친구가 폭주족 때문에 폭주족들에 의해서 네, 죽임을 당해서 네. 네. 그들을 이제 복수한답시고 네. 나섰다가 불명예 전역을 한 네.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아저 이름이 뭐였지? 배우 이름이요? 네. 안보현. 안보현. 네. 네. 안보현이 요 배역을 맡은 네. 민강훈이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을 해치로 지목을 하고 마약에 절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선 그 마약 소굴로 그를 찾으러 가요. 네, 거기서 또 이제 한바탕 격투가 일어나죠. 그런 데가 있나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마약 소굴이 무슨 아평굴 같이 생겼던. 폐건물이나 이런 데는 있지 않을까요? 관리 안 되고 있으면. 나 지금 좀 섬뜩하더라고. 네. 이게 약간 우리가 그 뭐 유튜브에서 미국 뭐 어디 어느 뭐 마약 죽은 도시 뭐 하면 뭐 네. 이런 거 어.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게. 네. 아무튼 뭐 있으니까 나왔겠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또 한바탕 격투가 일어나고 네. 격투 끝에 이제 민강훈을 잡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약간 마약에 절어 있어. 네. 절어 있는 인물이고 그 명확하게 그 의사 표현을 좀 잘 못하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한 게 박선우가 계속 얘를 해치로 계속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서도철도 예전부터 얘가 좀 꺼림직해 하는 말들이나 하는 행동들이 좀 그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야. 자기 제압하는 과정이 네. 조금 네. 과하게. 그렇죠. 과잉 진압. 네. 광인 진압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제 해치라는 거, 박선우가 해치라는 사실을 딱 명확하게 찾아내죠. 어떻게 찾아내죠? 어떻게 찾아내냐면 추정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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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해치일 거야라고. 네. 그 결박근을 네. 발견을 해요. 과학수사대에서 이제 네. 네.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전서구가 알아내죠. 죽은 흔적을 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목을 졸라 죽였는데 네. 그 방식이 UFC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정찬성이 해치 아닌가요? 그러네요. 원래 용의선상에 안 올렸을 거야.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박선우가 해치라는 거를 그 밝혀내고 결국 이제 박선우가 궁지에 몰리니까 막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서도철을 협박을 합니다. 얘네들 다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아니면 다 살리고 나랑 같이 계속 팀으로 일하자.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서도철은 이에 네. 굴복하지 않고 네. 결국은 모든 인질들을 살려내고 자신 아들까지 인질로 잡혀있던 자신의 아들까지 살려내고 결국은 박선우를 잡아서 해치를 잡아낸다. 네. 라는 게 베테랑 2의 주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다님 어떻게 보셨나요? 개봉하자마자 바로 가서 봤는데요. 네. 일단 유승환 감독 작품답게 네. 시원시원한 액션이 있어가지고 보기 좋았고, 네. 그래서 조금 원보다는 무거운 감이 있어서 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도, 그래도 가족끼리 이제 추석 이 시즌을 노리고 개봉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만하다 싶어서 네. 그래도 볼만은 하다. 네. 그 정도. 네. 우리 이게 선별점 주고 그래서 있는데, 네네. 한 3.5. 3.5. 네. 네. 파이님은요? 바로 그냥 감상평 하나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네. 그 제가 예상했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베테랑 1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모두 다 대부분. 대부분 네.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범죄도시 같은 이런 형사물의 시리즈가 나온다면 네. 대부분은 이제 그 같은 성공 방식들을 계속 답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흥행에는 또 도움이 공식이죠. 되고 네네. 네. 그렇죠. 팬들도 좀 그런 걸 원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보면 뭐 투캅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공공의 적이라든가 네, 그렇게 어.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공식이었죠. 공식이죠. 네네. 근데 전혀 정반대로 이 이야기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보기 전부터 이 평이 네. 굉장히 호불호가 네. 극단으로 갈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굳이 편을 들자면 네. 저는 뭐 제가 돈 내고 봤는데 표값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시간도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네. 예. 꽤나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별점은 전 3점 3점. 네 3점 정도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재미없게 봤고요. 네. 재미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점수를 주고 싶지도 않지만 음. 뭐 준다면 한 1.5점 정도. 네. 주고 싶고요. 너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되게 멍청한 영화였다. 네. 되게 얄팍하고 생각이 없었던 영화였다라고 해요. 네. 모든 어떤 부분이 장면도 그렇고 있을까요? 일단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일단 전작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전혀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전혀 사람만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었고 캐릭터만 그냥 이어왔지 뭔가 톤앤 매너도 이렇게 맞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걸 베테랑 2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치로 나왔던 이 정혜인 네. 박선우. 어떤 전사를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깊어요.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서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얘기가 근데-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악의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좀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건 악이 있으니까 그 선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흑과 백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반대가 있어야 참이 있어야 거짓이 있고 이런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걸 분명하게 뭔가 이 악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뭔가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이 흘러갔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저는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주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류승환 감독 정말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대가 네. 좀 컸어서 기대가 크고, 그러니까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네. 뭐 보통 부당거래, 주먹이 운다 등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주옥 같은 작품들 많이 했어요. 네. 그동안 액션도 찰진 액션들도 많이 보여줬고, 뭐 이렇게 그 지나가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공들여서 써낸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영화에서는 전혀 안 보였어요. 굉장히 예전에는 뭐 물론 예전 영화들도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뭐 그 베를린인가요? 그거는 그때 유행했던 뭐 번 시리즈의 네. 액션을 그대로 촬영해 네. 왔다. 네. 뭐 그런 어디서 많이 우라카이한 듯한 느낌들의 영화들이 많은. 저는 그것조차도 유승환 감독이만 할 수 있는 어떤 아 그렇죠. 네. 쌈마이 네. 그런 네.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이번 영화에는. 쌈마이적인 느낌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좀 더 퇴보한 듯한 그 영화를 뭐 처음 찍는 사람이 찍은 듯한 느낌. 그런 그 툭툭 끊기는 느낌도 그렇고 연출이나 그런 편집 과정도 편집도 그렇고 뭐 여기에다가 저는 장점을 얘기할 만한 거리를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네. 얄팍해 보이는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극 자체가 네. 그 뭔가 사건 하나 하나가 네. 뭔가 이제 좀 뭔가 깊고 두껍게 층층이 보이게끔 네네. 다뤄지는 게 아니라 네. 살인 사건 하나마다도 네. 되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해치를 잡기 위한 어떤 장치 정도로만 보이는 경향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수사 영화치고는 좀 뭔가 가벼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수사 영화 중에서도 막 세븐 같은 거 보면 그 범인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철학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그 언뜻 보이는 사건이지만서도 그 잘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그 이 사건 자체를 다루는 형사들이 네.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파고 네. 이런 흔적을 남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단계에서 그 범인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어떤 맛이 있는데 네. 사실 이번 베테랑 2는 그런 것과는 좀 맞아요. 그런 점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베테랑 2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의 통쾌함 그런 것도 없었고 그게 아예 없죠. 네네네. 네. 그 뭔가 또 그 유승관 감독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쌈마이 같은 위트 이런 것도 되게 별로였고 이번에는 이제 일단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런이라고 나왔던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해치 역할에 대한 서사가 진짜 빈약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논란만 더 가중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입으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이 정말 별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되게 염려되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환이라는 감독 자체랑 베테랑이라는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인기를 많이 얻은 그런 작품이고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그건 저도 근데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님 본인 자체가 그 사이에 뭔가 느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부당거래나 네. 그 전에 유승환 감독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그 빈부격차에 따른 재벌과 이제 그냥 일반 서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주로 다뤘었어요. 네. 이런 좀, 네, 네. 좀, 네. 좀 딥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리고 사실 베테랑도 그런 이야기죠. 네. 그 조태호가 이제 재벌 3세의 그런 이제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는 거에도 이제 용서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게 베테랑 2가 9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실 9년이나 흐를 동안 유승환 감독이 내온 작품들은 다 과거 이야기였거든요. 군함도도 그렇고 네. 모가디슈도 모가디슈도 그렇고 그렇고. 밀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현대극을 할 때 네.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근데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제 생각에는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다. 아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제일 제가 점수를 박하게 준 부분이 이 부분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메시지가 뭐야? 메시지가 불분명하면 사실 그 이게 제대로 된 텍스처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제일 네. 저는 메시지가 네. 명확하게 네. 이렇게 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 요 네. 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네, 네. 있어요. 원에 대한 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 원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네. 사실 그 유승한 감독 영화에서 음.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네. 그 악한 기득권과 맞아요. 그리고 선한 소시민들 네. 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결국 그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판타지죠. 네. 판타지로 인해서 네. 그 선한 소시민이 악한 그 기득권을 이겨내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단순한 구조에서 그러면 이 악한 기득권을 이기는 방식 자체를 그 폭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으로만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로 뭔가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그 적 자체를 네. 그 악한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로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우리 내부에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다른 부당거래와 걸로 결을 같이 하는 듯한 느낌? 부당거래는 아니죠. 부당거래는 완전히 기득권이잖아요. 아, 네. 기득권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던 거고 네. 이번에는 그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뭐 20대나 30대들 네. 주로 이제 그 연령대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뭐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어쨌든 내비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선동이 돼서 그 뭐 아까 뭐 범죄를 저지른 이에 네. 대한 그 처벌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분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그렇게 층층이 쌓인 분노가 결국 이 사회 전반의 어떤 도덕성을 붕괴시키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부추기고 있는 사이버 레카들 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사이버 레카들이 이제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또 자극을 시켰던 본인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이나 그 폭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쾌락을 그리고 대리만족을 주었던 이런 행위들 자체가 다시 한번 나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자성의 그런 태도 같은 게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서도철이 약간 유승환 감독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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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박선우란 그러니까 해치도 결국은 서도철의 어떤 잘못된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어긋난 어떤 인물? 전 어긋난 인물이라기보다는 네. 좀 단편적으로 서도철을 존경하고 따라왔던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네. 왜냐면 그 좀 얄팍한데 중간 중간에 나와요. 이제 서도철을 저는 뭐 조태호를 잡으면서 자기가 뭐 근데 저는 그 핑계고 네네. 핑계인데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박선우는 약간 그냥 사이코패스적인 사이코패스죠. 캐릭터인데 네. 근데 그 유승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오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 아까 존씨님 얘기했던 서사가 너무 짧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박선우라는 인물이 사이코패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약간 맞아요. 아치 에너미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아치 그러니까요. 에너미처럼 서도철을 존경해서 따라가다가 네. 그 길이 잘못된 것처럼 이 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인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 아니, 인물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모호한 그냥 거야. 근데 사실 유승환 감독이
약간 주인공 역할은 잘 만드는데 빌런 역할은 사실 예전부터 맞아, 좀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트맨 로빈 원작에서 보면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뭔가 로빈이 배트맨을 워낙 존경하고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뭐 사이드킥으로 사이드킥처럼. 이렇게 네네 하려다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보다 좀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뭔가 조금 잘못된 일도 저지르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이코패스인 건지 저는 아니면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르시스트의 면모도 좀 있고 네, 맞아요. 네네. 네. 그 서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네. 좀 있는데 네. 저는 정혜인이 연기를 되게 잘했다라고 연기는 느껴졌었거든요. 잘했어요. 연기는 네. 잘했어. 네. 연기는 되게 잘했어. 그냥 그 눈빛에서 음. 뭔가 속이 텅 비어 있는 네.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네, 네. 그 미소가 네. 굉장히 시니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 인물이 일단 이 인물에 전사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인물의 어떤 그냥 이 인물이 어떻게 컸는지가 대충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태호를 때려잡는 서도철을 보고 경찰의 꿈을 키웠을 것 같아요. 뭐 UFC 뭐 이렇게 운동 좀 하다가 네. 뭐 선수 좀 하다가 좀 거기서 좀 안 풀리고 네. 서도철을 보고 아 나도 경찰 해야겠다라고 아마 경찰이 됐을 것 같고 네. 그 UFC 경찰로 막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원에서 조태호가 서도철한테 검거되던 딱 씬이 네. 그렇게 사람들 군중 속에서 그 조태호를 통쾌하게 이렇게 잡아내는 딱 그런 씬과도 되게 겹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자기를 이렇게 추앙하는 네. 인물 사람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뭔가 더 뻥이 찼어. 네, 뽕이 찬 거죠. 음. 그러면서 그런 자기는 약간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범죄들을 계속 해왔고 그런 범죄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또 사람들의 또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외부에 비춰지는 나로 그냥 채워낸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 거를 그 정혜인이 그 눈빛으로 너무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선한 얼굴에 딱 보면 그냥 너무 선하잖아. 네. 너무 선한데 그 눈빛에서 돌아있는 느낌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니까요. 정혜인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길 가다가 조심해야 돼요. 네? 그 엄마가 딸이랑 아들이랑 데리고 다니면서 정혜인 같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잘생긴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저 같은 사람 보고 저 아저씨 조심해라고 하는 것보다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거죠. 그 저는 네. 그 확실히 보면서도 사실 처음 네. 보고 나서 네. 좀 빈틈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볼만하네라고 느꼈는데 네. 제가 추석 이 시즌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그 전체적인 사이즈는 베테랑 2가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무도실무관은 네. 더 허술한데 음. 그냥 완벽함으로 보면 네. 그냥 이야기적인 서사로만 네. 보면 무도실무관 훨씬 더 재밌었다고 느꼈거든요. 음. 그게 왜냐면 이 베테랑 2에서 음. 아까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거겠지만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느낀 게 네. 사이버 레카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사적 제재를 뭐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혐오 몰이를 해서 혐오파리를 하는 이 일반 대중들의 혐오 이 사회가 싫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다분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전체 다 얘기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나는 그냥 뭐 경찰들 존나 힘들다 박봉이고 이 얘기밖에 안 남아 머리에. 그만큼 뭔가 메시지 전달력이 네. 없었어요. 너무. 네.
근데 저는 네, 계속 얘기 문제 말씀하세요. 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 시스템도 문제고. 네. 아니 그 문제가 아닌 거 누가 그러니까 영화는 다분히 정치적일 수는 있어. 근데 네. 교조적이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네. 이 영화는 정말 교조적이야. 그래 그 되게 불쾌했어 보면서 나는. 아니, 그래서 음.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외국인 혐오도 나오고 네. 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 그 음. 청소년 혐오도 나오고 음. 온갖 혐오는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안 해줘요. 말끔하게 맞아. 정리를 안 해주고 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아들 서도철이 아들이랑 이제 라면을 네. 먹으면서 네. 아 서도철이 아들한테 얘기를 하나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맞아. 네. 얘기해요. 마지막에 라면을 먹으면서 네. 아빠가 짧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게 유성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짧았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음.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음. 자기도 아직 그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음. 유성환 감독도 정말 이렇게 혐오가 판을 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너무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휘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좀 더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 싶었던 말인 건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니, 그런 거 빌런이 네. 너무 아깝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정혜인의 네. 연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굳이 굳이 그러니까 얘기하거든.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끌고 올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네.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 해치의 역할인 박선우가 네. 자신의 그 대리인 해치를 몰아가기 위해서 네. 처음에는 남산타운에서 그거는 자기가 만든 인물은 아니죠. 네. 왜냐면은 네. 그거는 정의부장이 정의부장이 만들었죠. 만든 네, 네. 그 운이 좋게 걸렸으니까 그걸 해결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으니까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안보연을 끌어들이면서 하는데 네. 그 안보연 차량에서 그게 제가 제일 짜쳤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책이 샌드- 나오는 거에서 나도 그거 보고 아 진짜 영화 막 만들었다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 너무 그걸 단편적으로 꺼내놓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정의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얄팍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던질 거였으면 예. 사실 구성이 조금 더 단순했던 게 더 나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은 아 되게 쉽게 만들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아 그래서 좀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싶었으면 좀 더 구성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구성은 되게 뭔가 해석을 필요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런 단서들을 네. 너무 막 터무니없는 걸 던져놓으니까 좀 전체적인 톤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베테랑 2를 보고 나서 네. 베테랑 1을 다시 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베테랑 1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왜 진짜 훨씬 재밌죠. 재밌냐? 네. 그 애초에 조태호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여기 박선우 사실 똑같아요. 처음부터 둘 다 빌런으로 바로 나와. 아 맞아요. 네. 바로 나오는데 네. 조태호는 애초에 그 서도철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쉽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네. 보는 관중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베테랑 2에서는 관중들만 박선우가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처음에 마스크를 보여줄 때 이미 네. 아 얘가 해치구나 우리는 네. 알고 있는데 네. 서도철이 박선우를 대할 때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그 빌런이라는 거를 해치라는 거를 네.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얄팍해요. 그쵸. 마지막에 어. 결국 과학수사대 가가지고 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기술이란다 네, 하면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얄팍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얄팍하고 네. 또 구조는 또 쓸데없이 복잡하고. 네. 네.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약간 고전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뭐
이렇게 해서 뭐 적을 소탕합니다. 네. 라고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영화가 있고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뭐가 또 일어났어. 또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설명할 게 되게 많은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막 되게 단순하지 않은 그 플롯을 갖고 있는데 네. 또 메시지도 또 명확하진 않아요. 네. 내가 이렇게 좀 긁어내서 네. 뭉쳐놓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는 해. 네. 근데 그 메시지가 또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아. 네. 네.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베테랑 1을 봤을 때 그 베테랑 2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조금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테랑 1에서 서도철이 하는 이 행동이 맞아요. 네. 네. 정확하게 옛날 쌍팔년도식 형사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들한테도 하는 말이 사나이가 말이야. 그래서 막 그런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막 그런 약간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승환 감독도 조금 변화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에서 그 서도철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사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 뭐 이게 물론 뭐 형사님 대단하신 분들 많지만 네. 사실 그 재벌 아들을 네. 그렇게 막 후드려 패고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막 그 이번 원 저도 어제 봤거든요. 오늘 네. 한번 다시 봤어요. 오늘 네. 방송 때문에 네.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달수가 그 이제 배성우를 네. 잡는 네. 그 차 네. 씬에서 보면은 서철 이 새끼 사람 패고 싶어가지고 경찰대에서 네,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패도 되는 사람인 거야. 맞아요. 사람을 패도 되는 설정인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패는 걸로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인물들을 단순히 패고 뭐 상처를 입히고 그런 병원을 보내고 이런 걸로 판타지를 주고 그런 걸로 이제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그게 사실 또 그동안 유승환 감독이 해왔던 방식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판타지를 그 충족을 시켜줬던 네. 게 이제 그동안의 유승환 감독의 해왔던 일들인데 네. 베테랑 2는 그 가장 그렇게 해서 큰 명예를 얻었던 시리즈 전작을 네.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팬들이 원했던 거는 이런 영화가 아닌데 씨발 이게 갑자기 나보고 잘못했다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맞아요. 갑자기 뭐 제 생각에는 제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뭐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동안 너한테 열광했던 나의 이 10년, 20년의 생활은 뭐가 되는 거냐 네. 그렇죠. 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신 분들 중에 범죄도시가 훨씬 낫다라는 네. 사람이랑 아니다 그래도 베테랑이 낫다라 이게 또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형사물에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보다 베테랑 2가 그래도 낫거든요. 네, 베테랑 저는. 2가 그나마 나왔어요. 네. 그래도. 좀 범죄도 잘 안 봐서. 저는 범죄도시를 좀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를 진짜 좋아하는 배우지만 약간 좀 쉽게 말하면 유튜브 쇼츠 릴스 같아요. 범죄도시 맞아요. 액션은. 네, 네. 그리고 1, 2, 3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4에서 저 약간 무서웠던 게 갑자기 마동석이 잠깐 베테랑 2랑 얘기하다 범죄도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범죄도시 4에서 자기가 그 수사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어디 가게 들어가지고 막 때려요. 그 문신한 양아치가 갑자기 가게 주인 협박하니까 그 갑자기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음.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에선 유승환 감독이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베테랑 2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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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형사라고 해도 음. 그렇게 사람 막 패고 다녀도 돼?라는 말을 유승환 감독은 베테랑 2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가 있냐. 네.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일 먼저 나서주는 게 네. 과연 맞는 것이냐 네.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영화에서 하냐고. 네? 그걸 왜 영화 아 근데 왜냐면 왜 그걸 그게- 영화에서 네. 꺼낸 것 같냐면 네네. 그 사법 체계가
올바르지가 않으니까 경찰한테 확실한 걸 바라게 되고 근데 경찰 조사도 그 확실한 걸 못 하니까 네. 이제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나오고 네. 그 절대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 적절하지 않은 식의 판결들이 나오고 네.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분노들이 많이들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압구정에서 그 뭐냐 네. 롤스로이스 남 롤스로이스. 네. 뭐 그런 케이스도 네. 있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런 이제 저런 놈은 그냥 사형시켜라 막 맞아요. 인터넷에 보면 사형시켜란 말 진짜 네. 많아요. 댓글에. 너무 쉽게 말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네.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인명 경시에 대한 풍조가 네. 이제는 너무 공공연하게 퍼져버렸어요. 도를 넘었죠. 저런 애들은 그냥 죽여도 돼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네. 예전에는 사실 그런 말 꺼내면 되게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맞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네. 다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되게 쉽게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점점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근데 도덕성이 네. 알겠는데 뭔지 무슨 말인지 그 지금 말한 것처럼 댓글에 뭐 사형을 시켜라, 네. 뭐 징역 몇백 년을 때려라, 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직접 대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그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네. 저도 옛날에는 그게 네. 그냥 한낱 음.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인터넷도 그렇고 네. 커뮤니티도 그렇고 거기 안에서 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낱 그냥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인터넷 말 중에 병먹금이라고 병신한테 먹이 주는 거 금지라고.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빈도수가 너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뭐 죽여라, 뭐 사형시켜라 이런 거를 진짜 뭔가 이 그 사건의 뭐 중요도를 따져서 무거움으로 인지를 하고 내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정말 적당한 벌은 네.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자에 대한 적당한 벌은 사형이다 생각을 해서 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의 뭐 스트레스 해소용 개인적인 어떤 욕망 발현 그런 쓸데없는 그런 네. 그런 걸로 푸는 거지. 사실 그게 그 사람의 100% 진실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얼마 전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의 대상이 된 이후에 네. 실제로 자살까지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알듯이 뭐 이성균 배우라든가 네.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아까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 네.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과 맞아요. 의무를 네. 지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물을 거야?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판을 깔아준 플랫폼에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물론 그걸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절차도 분명히 필요하고 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칠 건 당연한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승환 감독이 지금 영화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푸는 방식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본인이 계속 그런 판타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대중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자기 반성 같은 네. 느낌인 거죠. 내가 네. 내가 뭔가 그냥 죄 지은 사람, 뭔가 좀 자기보다 뭔가 도덕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때려도 되고 네. 저 사람은 그냥 때려서 진짜 사망에 이를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 판타지를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 영화적인 그 만드는 방식에 네. 대한 어떤 그 자기 반성 같은 느낌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박선우와 서도철의 그 둘만의 대화가 저는 계속 약간 유승환 자기 자신한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박선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당방위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제가 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해요. 뭐 죽여도 되나요? 막 약간 그 정도까지의 그 대화가 와가요. 상황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서도철이 되게 막 그때 막 당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넘는 맞아요. 케이스들. 그게 음. 그 전에는 자기 혼자서 할 땐 자기 혼자서 책임을 진다고 되지만 이제 자기랑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니까 이게 서도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유승환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리고 그리고 서도철도 그 전에 그런 선을 넘는 말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아이씨, 저 새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해치는 뭐 어. 해치도 좋고 지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들 편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약간 맞아요. 본인도 그런 선을 넘는 얘기들 많이 저는 하죠. 조금 근데 되게 불편했던 게 그 중에 이제 서도철의 대사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네. 뭐 다들 뭐 살인이 좋은 살인이 어디 있고 나쁜 살인이 어디 있어. 다 살인이면 살인자지. 그런 사실 굉장히 그냥 일반화 시키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게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말 선동적인 말이라고 들리기도 했고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비교일 수도 있어요. 되게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제가 왜 되게 불쾌하고 되게 이게 멍청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사적 제재라는 게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구 개인한테 그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없죠. 네. 근데 하지만 정말 이거는 극으로 달한 어떤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저는 말 섞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선 넘는 네?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랑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아니 저는 저는 완전 그냥 다르다고 그 말, 네.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했잖아요. 되게 선 네. 넘은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 완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네. 거예요. 근데 등치해 놓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등치해 놓을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어떤 이야기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도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한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좋은 살인이 어디 있고 나쁜 살인이 어디 있고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일반화시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도철 형사가. 저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다 모든 사건은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지 단면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얘기는 이 그 빌런으로 나왔던 정혜인 역 해치한테도 어떤 전사가 있었으면, 그런 뭔가 서사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마음 놓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어제 뭐 편집해 드려요? 말해. 해 말아. 네 맘대로. 안중근 사실 네. 여기서 제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윤봉길 아니 뭐 애국가라도 한 소절 불러요.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면은. 아무튼 아니 그래서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적 제재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면 안중근, 윤봉길 빼고 배트맨, 아이언맨 넣어줘. 배트맨, 아이언맨 넣어줘. 그걸 내가 어떻게 넣냐고. 배트맨 열광하잖아. 배트맨 좋아하잖아. 네, 쉽게 배트맨도 음.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저도 히어로 영화 중에 제일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계속 욕을 먹는다는 걸 감안하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난 사적 제재는 그 관심을 얻기 위한 거밖에 지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레카도 그렇고 유승환 감독이 이 영화 안에서 나타낸 거는 사이버 레카도 그렇고 그 정만식 배우가 이제 신변보호 할 때 나타나는 사실 그 실제 있었죠. 조두순 네, 출소했을 때 그 몰려가가지고 유튜브를 했던 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라면 정말 법정에 가서
그런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요즘 왜 째양 사건도 그랬듯이 요즘 하는 그 레카질 하는 유튜버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냥 단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동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까지는 좋아하는데 이게 연관이 안 돼요. 그 박선우가 자기가 나는 해치라고 한 적이 없어. 예, 나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나를 해치라고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선우는 이 사적죄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사이코패스라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죄 있는 사람만 골라서 그냥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맞아요. 아니죠. 마지막에 인질 그 네. 저기 뭐죠? 외국인 네. 예, 예. 그 이주 외국인 네. 뭐라지? 아무튼 네. 그분은 명확하게 그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고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다 가짜 뉴스였고 네네네. 가짜 그러니까- 뉴스로 인해서 조장된 그 그 악인으로 맞아요. 악인으로 네네.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혜인도 알고 있잖아요. 네. 박선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요? 대중이 원했기 때문에 그 이제 선상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자신의 살인 대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대중이 원하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알량한 정의심으로 네. 내가 진짜 이 사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네. 쓰레기들을 다 없애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끝에서는 이제 그 대중이 열광하는 네. 부름에 응한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르시스트들의 네. 면모들이고 네. 뭐, 네,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방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배트맨 영화들 중에서도 더 배트맨을 꽤 좋아하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처음에 배트맨이 그 나와서 막 그 애들 깡패 뭐지? 아무튼 불량배 애들 막 뚜까 팬 다음에 I'm vengeance라고 해요. 네. 나는 복수다. 네. 나는 그냥 복수로 이름 지어진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그 복수의 대상은 범죄들이죠. 네. 이 고담시를 장악하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한 복수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님이 그 범죄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그쵸. 때문에 네. 나는 범죄라는 네. 것 자체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자기가 자경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서 아, 맞아요. 막 시장을 저격하고 네. 막 이래요. 네. 그러다가 배트맨한테 쳐맞고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니까 I'm vengeance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정의를 이룩하고자 나왔던 인물인 건데 네. 그 사람이 결국 그런 삐뚤어진 인물들이 양산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선우와 어떻게 보면 서도철의 그 간극처럼 딱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님이 얘기하셨던 게 어쨌든 유상훈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건 게 맞아요. 아닌가. 네. 네. 정확하게 딱 그거 저도 같아요. 그거는 네. 예,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류승환이 장점이 되게 깔끔하고 되게 명확하고 맞아요. 되게 간단 명료하게 그 이야기들을 전달해주는 네. 그 전달자적인 능력도 되게 출중하다고 있었죠. 생각을 네네. 했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 산만하고 네. 다 막 펼쳐져 있고 네. 뭐 내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도 사실 맥을 잘 안 짚어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만듦새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좀 너무- 그렇게 산만해진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이야기나 모든 구성에 너무 힘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장면 너무 힘을 많이 줬고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어야 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좀 리듬감이 있고 그럴 텐데 네.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계속 보기에도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고 네. 뭔가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손방망이 처벌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 그러면 그냥 엄벌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메시지도 없고 사실 그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어떤 수렴도 없고 네. 영화 내에서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지금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뭐 10년 전에 베테랑 원을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내가 이러한 장면을 잘못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반성문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회고로
네. 그런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책으로 써도 되고 유튜브로 해도 되는데 근데 굳이 베테랑 2라는 이름을 달고 그걸 그러니까 했어야 됐나? 이게 베테랑 1이랑 네. 2랑 사이에 그 네. 시기적인 간극이 네. 한 2, 3년만 됐어도 그게 좀 약간 이어지는 느낌으로 네. 그게 좀 받아들여졌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10년이나 지나 있으니까 원에 대한 어떤 그런 판타지적인 메시지들이 네. 이미 머릿속에서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 새로운 잔상만 남아 있는 거죠. 영화잖아요. 되게 통쾌한 액션극이라는 생각만 갖고 극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다 당황스럽겠죠. 저도 당황하기도 네. 했고. 네. 네. 근데 저 그 베테랑 1이 13년에 나왔어요. 네. 13년에 이제 막 스마트폰 나오고 할 시기여서 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랑 지금 24년 베테랑 투어 개봉했을 때 이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네. 9년밖에 안 흘렀는데 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시간이 많이 흘러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 10년이란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길죠. 변한다는 네. 말이 있지만 네. 하루가 다른데. 그래도 뭔가 제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시기랑 고등학교 때 시기를 구분 지으라면 뭐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흐름이. 근데 이 최근에 그 13년도의 시기랑 24년도의 시기는 저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 시대 사회가 사회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가 네.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게 아닌가. 빨리 변하는 느낌이 네. 있어요, 확실히. 뭐 그냥 유행어가 막 이렇게 불거졌다가 네. 사라지고 이런 그 어떤 유행어의 그 생존 기간만 아, 그쵸. 생각해도 네. 한 일주일 지나면 사실 옛말 돼 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어가 막 생기는데 그러면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이 대중들이 서로를 막 이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이야기를 피드백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네. 네.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게 조금 더 좀 더 그렇게 사회 변화, 네.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문화도 네.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승훈 감독이 그 흐름을 못 따라잡은 게 아닌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네. 그거를 너무 빠르니까 못 따라잡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도 실무관도 그렇지만 네. 이 베테랑 2에서도 계속 청년들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테랑 2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자꾸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보고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 나도 짧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진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던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것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반성.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서도철이 네. 아들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네. 네. 아빠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키워낸 거잖아요. 네. 어디서 맞고만 오지 마라. 네.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내가 깽깡 네. 물어주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서도철의 방식이기도 했고 네. 그 류승환의 영화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플롯들을 담아왔었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반성 같은 저 반성만 맞아. 있지 뭔가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베테랑 2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으면 아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건이 너무 짧게 지나가고 자세하게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잠깐 의아했던 게 결국 정혜인이 와서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굳이 그렇죠. 필요한 장면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들이 인질 삼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해졌다라기보다는 네. 그 자기 나중에 편을 써먹으려고. 일진 그러니까 괴롭힌 일진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네. 걔네들을 다 때려 눕히고 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카드로 남겨둔 네. 그런 네. 느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써버리면 너무 아이에 대한 좀 오히려 그게 더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그 단어를 좀 진중하게 바라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유성환 감독 그냥 그거를 그냥 요즘 사회 문제니까 학교 폭력 그 서도철 아들한테 주어지고 이거 그냥 인질로 써먹게 그냥 그런 시나리오상에 뭔가 충분한 고민이 담기지 못했다. 네, 고민이 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것도 화가 났던 게 외국인 이제 여성도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고 그것도 너무 얄팍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진짜 이 영화 보고 얼마 전에 봤던 비밀은 없다 네. 영화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소재를 다루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근데 그 부분을 풀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더 비밀은 없다 쪽이 부드럽고 더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뭔가 윽박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통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유승환 감독은 진짜 그렇게 막 윽박 지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해결책은 없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만 얘기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원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싶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툴을 만드는 과정도 그러면 좀 달랐어야 되는데 원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야 될 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좀 진중하게 다가줘야 될 부분을 유승환 감독 스타일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부분을 액션은 하나라도 좋았습니다. 있나요? 네, 액션 좋았죠. 액션은 다 좋았어요. 액션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저는 옥상 액션 씬이 진짜 좋았거든요. 그 수중신이요? 네, 수중에서 수중신 수중 진짜 옥상.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실 별거 아닌 발상인데 네. 그 상황 그냥 기후 상황만 하나 딱 바꿔가지고 뭔가 옥상 액션 씬은 뭐 그동안도 많았지만 뭐 이렇게까지 되게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나. 거의 약간 미끄러져가지고 맞아요. 거의 안무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무릎 꿇고 막 슉 미끄러지고 주먹 딱 액션은 빼고. 정말 잘해. 아니 그래서 범도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 네. 고민들. 네. 네. 뭔가 하나라도 다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들이 느껴져서 그런 액션들이 확실히 좋았어요. 액션만 오히려 조금 더 치중했었으면. 그리고 그 액션에서도 그런 막 미묘한 세밀한 이 감정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도철이 정혜인을 계속 의심을 하는 그게 있는데 맞아요. 그 정혜인도 뭔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범인을 잡는 듯하면서 얘를 죽여야 내가 해치가 아닌 상태로 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감정들이 다 느껴져서 그걸 막 싸우면서 막 동선을 막 짜잖아요. 막 정혜인이 그런 걸 딱 눈에 들어오니까 되게 신선해가지고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액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다 파악이 가능해. 맞아요. 그러니까 막 가끔 액션 영화들 보면 막 그 근접샷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턱 때리고 막 이런 것만 다 모아놓으면 그러면 싸움이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어쨌든 그냥 때려 눕혔다 이거구나. 대충 그렇게 알아듣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 전개가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때리고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막 다른 팀원들이 와서 또 겐세이 놓고 이런 게 다 보이니까 확실히 좀 보는 맛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액션은 확실히 액션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약간 서도철이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주인공이 너무 세면 안 된다. 결국은 주인공이 이기더라도 간발의 차이로 그냥 조금 센 걸로 해야 사실 그 긴장감들이 좀 느껴지니까. 아니 사실 관객이 바라는 거는 좀 약자가 강자를 그런 걸 많이 바라잖아요. 근데 요즘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범죄도시 흥행하는 걸 보면
그냥 먼치킨이 네, 나와서 그 먼치킨이 어, 나온 것 그래? 같아요. 다 때려 네. 눕히고 그냥 네. 네. 음. 그런 거를 더 선호하긴 하고 근데 네. 사실 범죄도시 같은 경우도 음. 원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 원은 그렇지 않았죠. 원은 네. 음. 장첸이 존나 센 걸로 보여요. 그쵸. 계속 네, 네. 오히려 마속도가 센 거는 딱 한 시퀀스 마지막 정도만 씬 닿게. 보여요. 네. 예. 처음에 그 저기 조선족들 막 칼 네. 싸움하고 있는데 그냥 칼 잡아버리고 막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로 그냥 한번 음. 딱 제압해주고 예. 그 뒤로는 막 되게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는데 음. 장첸이 존나 세고 뭐 강인한 인물이고 이런 거는 음. 막 층층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야 그럼 붙으면은 마속도 졸라 밀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한 다음에 맞아요. 마지막에 딱 붙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긴장감을 만드는데 네. 음. 그 뒤로는 3부터는 네. 그런 게 없어졌죠. 그냥 일단 냅다 때리고 나면 다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존나 어이없죠, 사실. 근데 사실 전 2까지만 해도 재밌었거든요. 약간 그 남중 남고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가지고 아. 네. 그 남중 남고를 나오면 특.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특. 남정특. 야 걔가 일반 걔가 세대. 야 아니야 우리 반 애가 세. 어. 야 보통 누가 이길까? 약간 좀 찐들이 얘기하는 맞아. 약간- 이진들이 얘기하는 맞아. 걔가 세긴 해. 이진도 아니야. 한 3, 4진 정도 돼. 그러면 근데 진짜 쌈 잘하는 애들은 그리고 학교에서 말 못함. 맞아. 왜냐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 그쌈 잘하는 애한테 야그 보통 누가 이겨 하면은 야 근데 걔는 리치가 길어서 맞아. 그리고 뭐 한 명은 약간 분석해. 약간 키 작고 약간 그 깡 따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형이 있고 어. 그리고 한 명은 또 키 크고 막 팔다리 긴 네. 리치 형이 있고 네. 뭐 그리고 아니면 덩치 존나 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타일도 있고 그래갖고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듯이 맞아. 가상으로 막 싸움 붙인다니까 머릿속에서. 그게 아까 빠이님이 얘기하셨던 원에는 그게 되죠. 됐거든요. 그게 되지. 네. 능력치를 막 우리 전투 이거 뭐라고 스카우트 하죠? 되듯이 스카우터로 막 영화 보는 내내 막 잰단 말이에요. 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약간 저기 지략은 좀 떨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맞아, 무력이 맞아, 좀 맞아, 세. 맞아. 그리고 무기 사용 능력 막 이거는 에. 만렙 찍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범죄 도시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죠. 그냥.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씨발 그냥 한 대 때리면 다 죽는데. 그냥 정말 제가 유튜브 쇼츠 같다는 느낌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빡뚝 투시 아 이겼네. 예. 와장창. 끝. 그래서 범죄 도시는 사실 보는 맛이 없죠. 예. 그래요. 많이 했네. 네. 그러면 우리가 선별점 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별점 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 뭐 제가 봤던 것만큼 그렇게 형평은 없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류란티노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류란티노라고 칭송할 만큼 유승환 감독의 팬이었는데 뭐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주먹이 온다요. 주먹이 온다 진짜 네, 명작이지. 주먹이 온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류마티스 감독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류마티스까지 유마티스는 난치병인데. 힘든데. 네, 저는 그냥 0.5점 정도 더 업할게요. 한 2점 정도 주고요. 2점. 네, 베테랑 2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베테랑 1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게 또 네. 공연찮게 이 영화 자체가 네. 그런 뭔가 선동이 되어서 네. 그 누군가를 이렇게 음. 벌해도 된다라고 막 자기가 일반 대중들이 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네. 그냥 막 사람에 대한 되게 비난을 되게 음. 쉽게 일삼는 네.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은. 네. 근데 저기 얼마 전에 저기 네. 당군이라는 분이 그 늘 이제 영화 리뷰 네. 자기 감상평을 올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는 재밌게 봤습니다.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베테랑 2에 대한. 그 밑에 악플이 졸라 달리는 거야. 네. 돈 받았냐? 너 돈 받았냐? 너 뭐 출연진이랑 친하냐? 감독이랑 친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영화의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영화를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영화를 안 봤을 거야. 아예.
안 본 사람도 그렇게 안 본 얘기를 사람- 하겠죠. 안 그냥 본 사람도 영화 평 많을 안 거야. 좋던데 근데 얘는 영화 좋다고 어. 얘기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감정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런 기분이야. 나 정말 지금 열나는 기분이야. 내 열나는 기분 같이 공감해줘. 그래서 공감해주면 너가 짱이야. 근데 누가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나 니한테 설교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해.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 요즘 사회가. 그 댓글창을 보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커뮤니티에서 생긴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랑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커뮤니티 자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한테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네, 맞아요. 다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네. 되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약간 불순분자, 네. 빨갱이 새끼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뭐 저런 놈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했던 말이 비슷해. 어제 얘기를 한 투표 누가 했지? 씨발 이준석 왜 뽑냐? 씨발.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커뮤니티에서 그래. 생긴 그런 문화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이면 네. 약간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비난해도 맞아요.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군 같은 분의 유튜브에 다는 거는 그래도 일반 대중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매불쇼에도 매불쇼. 네. 영화 리뷰를 늘 해줘요? 해요. 네. 시네마 지옥이었나요? 네, 맞아요. 하는데 그 어쨌든 그 영화 유튜버들이 네. 있고 네. 그 영화 평론가 분들도 있는데 그 세 분은 영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한 분이 영화 별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세 분한테 네. 뭐 저딴 새끼가 평론가라고 막 이런 느낌으로 댓글 다는 거예요. 맞아요. 좋았다는 사람한테? 좋았다는 사람한테.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보편화돼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쉬웠던 게 유수환 감독이 좀 더 깔끔하게 해서 그러니까. 진짜 깔끔한 이 영화를 내놨으면 보는 사람들이 반성 안 하겠지. 씨발 반성 안 하겠는데 보면서도 좀 뜨끔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맞아요. 조금 보면 영화 내내 좀 속속이 좀 유수환 감독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평점이 낮은 이유는 유수환 감독이 못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네. 정말 맞아요. 영화 잘하고 잘해요. 네. 진짜 메시지 막 그리고 막 그런 강약 조절도 엄청 잘하고 네.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지는 진짜 솔직히 팬의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지. 영화 자체가 뭐 나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사실 영화 잘 찍었고 뭐 액션도 너무 좋고 그래요. 연기도 정말 잘했어요 다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쉽죠. 아쉽지 않나. 그리고 얄팍해요. 네. 네, 영화 자체가 네, 얄팍했어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제가 여기 댓글에도 전에 한번 달았던 적이 있는데 네. 요즘 그렇게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건 좋아요. 그렇게 쓰는 건 좋은데 네. 그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좀 올바른 분노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만약에 물론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지만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제가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펜코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처럼 장애인 비하하고 약자 비하하고 뭐 남녀 차별 그렇게 남녀 혐오하는 사람들이면 네. 직접 나가서 시위를 하시라고. 음. 시위를 하시고 좀 더 자기 주장을 내세우라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분노를 맞아요. 제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커뮤즈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면 우월감 느끼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적 제재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방송 녹음 중에 나이트 시네마님이 오, 오셨습니다. 나시님. 네. 잠깐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아 지금 녹음 중이었어요? 아, 네. 네. 아 네. 아, 역시 그 시네파케 베테랑. 베테랑. 네. 아닙니다. 갑자기 왔는데 갑자기 앉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존씨님 자리에 제가 대신 앉아 네. 있습니다. 네.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아, 이제 저희 마무리할 때 돼서 아, 네. 그 별점 한번 주실래요? 베테랑 2 얼마 전에 리뷰한 거죠. 네 봤는데, 리뷰했고요. 네, 별점은 4.5점입니다. 높으시네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아, 네. 네. 다행이다. 재밌죠. 액션 네. 좋고. 예, 네. 좋아서. 근데 그 뭐 지금 불호의 의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들어보면은 이제 다 납득은 돼요. 왜 저렇게 불호인지 알겠다 싶은데. 저도 그래요. 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불호의 의견들을 덮을 만큼 다른 요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게 저는 오랜 류승환 감독님 팬이다 보니까 여기도 네, 팬이었는데. 네. 팬. 그러시구나. 근데 어. 팬인데 엄청난 불호에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영화는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제, 쓰레기다.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막 독립투사도 네, 막 안중근 욕보이면서 윤봉길 의사도 사적 제재 잘못이자 그렇게 치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존씨는 여기 그렇게 안 가게 봤는데 내 태극기 하나 달아야겠다. 아니 나는 저먼 현해탄 건너가지고 애국자 노릇하고 있는데 그럼 존씨님 12월에 개봉하는 하얼빈 안 보실 겁니까? 안 보죠. 거기다 진짜 앞을 달고 너무하시네. 난리더라고. 그렇게 이거지. 김혜자 도시락 안 드셔보셨습니까? 아무튼 그 농담이고요. 네. 네. 어쨌든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이트 시네마 채널에서 들어주시면 아, 네네. 마무리하는 마당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네. 저희 마무리해야 돼서 네. 네. 저는 그냥 처음에 줬던 별점 3점. 네. 네, 그대로 3점. 가도 될 것 같아요. 음. 네. 아쉬운 부분도 사실 좀 있기는 해서 네. 근데 뭔가 이 이후에 영화가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네. 유승환 감독님의. 맞아요. 왜냐면 이전에 그동안 본인이 쌓아왔던 이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이 이후의 영화들은 그러면 네. 어떤 메시지를 갖고 다시 네. 이런 통쾌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우리한테 선사할 수 있을까 맞아요. 궁금증이 있어서 네, 그런 점에서 계속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3점 주고 OTT 볼? 극장볼. 극장볼? 음악이 네.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예, 극장볼 극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저는 3.5점에서 0.5점 깎아서 3점인데 그래도 볼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약점들이 좀 있긴 하죠. 약점들이 있는데 네. 강점도 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원시원한 액션은 제일 좋았다. 예, 요즘 봤던 한국 액션 영화 중에서는 네, 제일 그렇죠. 좋았다. 네. 범죄도시 보고 유튜브 이 실망한 쇼츠 액션보다는 역시 저는 예. 혹시 무도실무관 얘기했나요? 네, 살짝 했어요. 했어요? 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그 지금 마지막에 출연하신 나이트 시네마님의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나 각종 그 채널에서 그 나이트 시네마를 검색하시면은 네, 소식을 영화 뉴스와 그리고 본 감상평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네, 너무 돌아오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꼭 보세요.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담님 나오셔서 소감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거라서 네. 네, 굳이 들으실 필요 없을 것 맞아요.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 안녕. 안녕. 갑자기 나왔네.